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산책 여러분, 채널 담당 PD 박연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가는 사실 경기 침체를 바라고 있다? 현 경기 침체의 역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일각에서 미국 정부가 사실은 미국 경기 침체를 바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켠에서 경기 침체를 희망하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예, 그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선을 앞둔 정부가 표를 의식할 수뿐이 없는데 경기 부양을 원하지 표가 줄어드는 경기 침체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이제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대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 침체는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도 내릴 수 있어 국제 시장도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 침체가 정부 입맛대로 간단히 와서 인플레이션만 잡히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정상화시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부양을 원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네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은행과 월가와 미국 정부 각각 경기 침체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가는 경기 침체를 이제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연준이 긴축을 포기하고 금리 인하로 돌아서서 통화팽창을 쓰면은 유동성 장세가 다시 시작해서 채권과 주식, 부동산 등 즉 자산 가격은 이제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으로서는 경기 침체를 거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노랜딩을 원합니다. 네. 미국 경기시장 참가자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다를 때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때인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월가나 이제 정부의 입장이 이제 다를 때도 있는데 월가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를 통한 이제 법빚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 지표나 지수가 이제 나쁘게 발표되면 환호합니다. 투자자들이. 그 이유는 연준이 이제 돈을 풀 가능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정부는 경기 침체 없는 인플레이션 완만한 감소를 통해서 법빚을 기대하고 있고, 즉 어떠한 경우에도 대선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향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는 월가가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왔을 때 환호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간의 오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낸 이제 부작용입니다. 사실 증시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환호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연준이 돈을 풀기를 기대하는 이러한 심리는 그간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낸 사실은 큰 부작용인 거죠. 네.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입장이 월가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정말 나쁜 뉴스를 좋은 뉴스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이 이렇게 다를 때에는 혹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가요? 어떠한 경제 정책이나 통화 정책도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곧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모두에게 다 좋을 수 있는 정책은 사실상 없어요. 즉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익을 면밀히 따져서 즉 이익을 보는 집단이 더 크고 손해를 보는 집단을 최소화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을 골라내는 게 사실은 정부와 연준의 역할입니다. 네. 교수님, 연준의 입장에서 경기 침체가 오길 희망한다면 어떤 경우들에 그럴 수 있을까요? 또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준이 이제 경기 침체를 바라는 건 그동안의 긴축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던
정책들 곧 금리를 인하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이러한 정책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면 예상보다는 순식간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연준과 정부가 바라는 이른바 연착륙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연착륙이 가능해지면 그 뒤 빠르게 통화팽창정책으로 바꿀 수 있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기 침체가 그렇게 연준 입맛대로 그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기간에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만들려 들거나 바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순식간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수요 부족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이제 순식간에 잡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또 시장 내 한켠에서는 경기 침체 없이 노랜딩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와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고용이 둔화되고 소비도 코로나 저축의 고갈로 둔화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행과 정부 모두 경기 침체 위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인지 궁금합니다. 경기 침체 없이 노랜딩이 되려면 물가가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는 현상, 곧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바라기 이제 힘든 형국이 됐어요. 지금은 국제 유가와 식음료 가격이 이제 상승으로 치달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노랜딩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기사 제목으로 골디락스 경제가 찾아왔다, 노랜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제목을 많이 보는데요. 그러한 문안들은 사실 다양한 미국 경제 지표에 근거한 문안인 것 같은데 그보다는 앞으로 이제 국제 유가 그리고 물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간에는 미국 경제가 이제 상당히 견지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잘 나와서 어쩌면은 경착륙을 하지 않고 연착륙 혹은 노랜딩으로 미국 경제가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가라는 일종의 돌발 변수가 나왔는데 이게 돌발 변수이고 임시적일 거라고 처음에는 들여다봤는데 이 오름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사우디, 러시아, 오펙 플러스 심지어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그리고 미국의 유가 재고가 지금 바닥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유가 상승의 움직임이 크게 보였을 적에는 미국은 그 비축률을 크게 풀어서 이러한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재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유가 상승이 이제 일시적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이게 고착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국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채 가격이 오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네. 앞으로는 기사에 골디락스 경제가 찾아왔다라는 제목을 봐도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가는 사실 경기 침체를 바라고 있다. 현 경기 침체 역설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월가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준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금리 인하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를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전서부터 내가 그걸 느꼈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 연 PD가 국채 같은 데 투자를 해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유튜브가 사실 인기는 있어. 네, 그쵸. 워낙 투자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쵸. 나처럼 계속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인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안전한 거지. 그러니까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대세가 금리 하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도 충분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 즉 3배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전화 엄청 받을 거야. 한 50%는 까졌을 걸.
5%는